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도록 있는 것들이 뭐가 있죠?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꼭 필요하지도 않은데 가지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 것들 볼 수 있죠. 여러분 혹시 저기 필통 가지고 계시나요? 필통 안에 보면 볼펜들 연필들 여러 가지 필기구 잔뜩 있는데 사실 그것 중에서 제대로 쓰는 것은 몇 개 안 된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눠볼 이야기는 작은 삶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임 대표의 책잇 아웃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임 대표의 책잇 아웃은 작은 삶을 권한다. The More of Less. 조슈아 베커의 책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미니멀 라이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옷장에 옷이 가득 있지만 그 중에서 입는 옷은 몇 개 안 되는 것, 그런 거 아시죠? 쓰지 않고 어떤 건 갑자기 보면은 가끔씩 냉장고에 제가 얼마 전에 콩나물을 샀거든요. 먹으려고 라면에 넣어서 먹으면 콩나물이 맛있잖아요. 그런데 넣어놓고 깜빡 잊어버린 거라 일주일이 지나서 아이고 콩나물 하고 열어봤더니 이미 상태는 간 것. 그래서 항상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필요한 것만 사자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오늘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작은 삶을 권한다라는 조슈아 베커의 책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많이 가질수록 행복하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이 가지면 행복할 가능성이 좀 있긴 하지만 사실 많이 갖는다고 다 행복한 건 아니라는 거죠. 욕심이 가득한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가볍고 편하게 살아갈까? 이 작은 삶 운동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작은 삶 운동을 이끈 사람이 바로 조슈아 베커인데요.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입지도 않은 옷, 읽지도 않는 책, 써보지도 못한 채 잊혀진 물건들, 그 뒤에 당신이 찾던 행복이 가려져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또 하나 생각한 건 뭐냐면 옷장 정리해야겠다. 여기도 보면은 이제 셀브레이션 아미나 이렇게 불우한 이웃들에게 옷을 나누는 그런 단체들이 있는데 저번에도 한 보따리 갖다 줬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많더라고요. 참 사람의 마음이 간사합니다. 자, 그래서 뭐란 얘기를 하냐? 우리는 정말 더 갖지 못해서 불행한 걸까? 사람들은 남들보다 많이 소유하고 소비할 수 있는 것이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한다. 더 큰 집, 더 비싼 차, 더 멋진 옷, 더 고급스러운 취미생활 하지만 정말 더 많이 가질수록 행복한 것일까? 그리고 우리는 더 많이 갖지 못한 것은 불행한 것일까? 작은 삶의 운동의 그런 선구자 조슈아 베커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무소유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근데 가만히 정말 생각해 보면 필요 없는데 우리 가끔씩 그럴 때 있어요. 코스트코 같은 데 가면은 별로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싸! 그러면 다음에 써야지 하고 또 사요 그거를. 근데 그러다가 보면은 생각지도 못하게 너무 많이 담어 꼭 100%어치 사러 갔다가 200%어치 사고 오는 일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쇼핑을 할 때는 반드시 리스트를 적어가라 그런 얘기들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 조슈아 베커 무슨 얘기를 했냐면 집안 정리의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거죠. 집안 일이 너무 많아서 자기 아들하고 놀아줄 시간조차 없어서 이게 맞나? 약간 고민하는 그때 이거지고 이걸 다 같이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할 때 이웃이 한마디 했다는 거예요. 너무 많은 물건을 가지고 있지 마십시오. 삶의 전반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할,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좀 더 라이트하게 좀 살아봅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부터 물건을 버리고 기부하고 삶의 크기들을 좀씩 줄여갔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일단은 집안 정리를 많이 안 해. 일단 집을 줄여. 저희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예전에 살던 집은 방이 4개에다 조금 규모가 컸어요. 이렇게 층수로는 3층인데 호주 타운하우스라고 그러는데 마당도 있고 여러 가지 편하게 잘 살았죠. 잔디도 잘라야 되고 일은 좀 있었지만 그 정도는 감수할 수 있죠. 나무도 잘라야 되고. 그런데 지금 있는 곳은 제가 이제 멜번에 가 있는 동안 저희 패밀리가 좀 작게 다운사이징이라 그러는데 호주에서는 방 2개짜리 유닛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아파트와 유닛의 호주는 차이가 있어요. 아파트는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리프트라고 호주는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제 그걸 아파트라고 얘기하고 층수가 높아도 리프트가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그러면 유닛이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제가 사는 건 유닛이에요. 옛날에 살던 곳에 비하면 엄청나게 다운사이징을 한 거죠. 그래서 조금 불편함도 있어요. 방도 2개밖에 안 되고 여러 가지.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게 뭐냐? 집안 청소에 시간이 많이 안 걸려. 그래서 그냥 후루락 하면은 웬만한 게 다 되더라고요. 이거 너무 좋다. 그래서 이제는 이사를 가도 너무 큰 집에 가진 말고 저희가 애완견이 있어서 반려견이 있어가지고 좀 마당이 그래도 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다음에 가도 너무 큰 집은 가지 말자. 이런 생각이 좀 들도록 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공감된 그런 어떤 경험들, 체험된 그런 경험들을 갖다 나누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걸 블로그에 올려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다운사이징해서 사니까 이렇게 좋습니다. 많은 것들을 가지고 살지 맙시다. 작은 삶을 권합니다라고 했더니 무려 그 블로그에 사람들이 200만 명 이상의 독자들이 와서 그의 글을 보고 거기에 응원의 댓글을 달고 나도 한번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갖다 잘 정리해서 책을 만들었고 그 책이 미국, 일본, 독일, 네덜란드, 중국, 한국뿐만 아니라 10여 개국의 나라에 전파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의 삶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자, 이게 보면은 재밌는 게 어떤 사람들은 엄청난 업적을 이루어내고 뭐 에디슨이니 록펠러니 막 그래가지고 큰 것들을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그냥 자기의 삶을 새롭게 조금 이렇게 정리해서 깔끔하게 만든 것 그 자체로도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 이것도 상당히 큰 전환 아닐까요? 변화 아니고 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이 책의 목차를 좀 한번 보면은 쭉쭉쭉 작은 이렇게 하나씩 나와요. 자, 1장에 보니까 작은 삶을 산다는 것, 그래서 뭐 이제 5장을 정리해라, 작은 삶을 위해서 선택을 해라,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2장은 소중한 것들에 집중해라. 이거 너무 중요해요. 시간도 에너지도 여러분 집중해서 쓰십시오. 집중해서. 3장은 나만의 작은 삶을 택해라. 4장은 소비를 강요하는 세상에 대해서 속지 마라.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자꾸 세상은 여러분에게 과소비를 일으키라고 얘기합니다. 남들과 비교해서 없으면 왠지 나는 꿀리는 것 같지만 다 거짓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5장에서는 나를 비추는 거울에 대한 것들, 인간관계 기준들, 6장 뭐 쉬운 것들, 이렇게 쭉쭉쭉 해가지고요 내용들이 12장까지 그리고 13장하고 마지막 이제 감사의 글까지 적혀져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요 밑에 설명란에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 한 번씩 보시면 괜찮겠다라는 생각들이 드실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할 내용은 뭐냐면 이 책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10가지의 핵심 정리를 좀 한번 해봤다는 거죠. 그래서 10가지의 핵심 정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미니멀리즘은 결핍이 아니라는 겁니다. 미니멀리즘의 목표는 가능한 한 적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해요. 그냥 적게 소유해, 그냥 돈도 없이 살아,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오히려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거기에 집중하라는 거죠. 아하, 그래서 소유물이 많은 것들에 대해서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의미 있는 것들 몇 가지에 집중해서 살면 그 의미와 목적과 기쁨이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미니멀리즘은 없이 살아라가 아니라 집중할 만큼의 작은 것을 가져라, 이거죠. 두 번째, 소비주의는 산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쓰는 건 사람을 산만하게 만들어. 현대의 소비 문화는 끊임없는 광고와 더 많은 소유가 당신을 행복하게 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옷장, 여러분의 필통, 여러분의 서랍 한번 주변에 보세요. 안 쓰고 쟁여놓는 거 너무너무 많아요. 열심히 나누고 주세요. 어떤 사람은 가끔씩 가지고 있다가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유효기간이 다 그냥 끝나서 쓰레기통에 버리는 경우 너무너무 좋지 않아요. 아예 유효기간이 충분히 남았을 때 나누고 주라는 거죠. 오케이. 세상은 우리 가운데 그렇게 길들인다는 거, 우리 가운데 소비를 더 많이 하도록. 그러나 축적과 소비의 순환은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가지고 있어야지 하는 행복한 게 아니라 나누세요. 나눔이 더 행복을 준다는 거죠. 세 번째, 자신의 왜를 찾아야 된다는 거. 이게 무슨 얘기냐? 시작하기 전에 왜 나는 더 적게 살고 싶은지 이유를 명확하게, 앞에서 얘기한 것을 연관하면 어떻게 집중력 있게 에너지를 모으기 위해서라는 거죠.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빚을 내서라도 그걸 살려고 해요. 이거 참 위험하죠. 빚을 내서. 그러니까 그런 경제적인 압박감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다른 것에 쏟을 열정을 한 곳에 더 집중할 수 있다는 분명한 목적과 동기를 가져라. 그러면 미니멀리즘 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번째, 작게 시작한 모멘텀을 쌓으라는 거예요. 한 번에 삶 전체를 다 정리하게 할 수는 없어요. 중복된 물건을 없애거나 작은 서랍 하나, 아니면 옷장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하나씩 정리해 보는 거죠. 자, 오늘은 내가 옷장 중에서도 서랍장에 있는 옷들을 정리해 봐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한번 정리해 보는 거죠. 그리고 오늘은 내가 큰 옷장, 벽장에 있는 걸 정리해 봐야지, 이렇게 하나씩 정리를 하다 보면 정말 나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만 남기게 된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깨끗한 집 이상의 혜택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미니멀리즘의 가장 큰 보상은 정돈된 집을 통해서 내가 그 많은
뭐라 그럴까요? 평안함과 안동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냥 여기저기 계속 쑤셔놓고 하는 게 아니라 넉넉함 가운데서 재정적인 안정과 스트레스가 리듀스 되는, 감소되고 사회적으로 비교적 저희가 조금 더 여유 있는 마음들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가서 집 정리 한번 합시다. 집 정리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뭐 책상 정리, 제일 심플한 거 책상 정리부터 안 쓰는 걸 주던지 버리던지 나누던지 좀 어떻게 해봅시다. 자, 6번째, 관대함은 핵심이라는 거예요. 관대함. 원치 않는 물건을 판매하기보다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거죠. 그러면 나눔에 대한 마음들이 커지고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목적과 만족감이 더욱더 생긴다는 겁니다. 7번째, 실용적인 정리의 단계를 가는데요. 이 책에서 실용적이고 단계적인 정리 방법들을 얘기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별로 정리를 하고 보관이나 이동이나 제거, 3가지의 범주를 나누는 거. 이건 보관할 것인지, 이거는 이동시킬 것인지, 이거는 제거할 것인지. 그러니까 있어야 될 곳에 있는 거예요. 가끔씩 어떤 사람 보면 호치키스가 이렇게 사무용 호치키스 있잖아요. 그 호치키스가 어디 있지 열심히 찾다가 보니까 그 주방 서랍장에 있더라고요. 이해가 안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있어야 할 곳에 그 물건이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가끔 보면은 이게 없는 것 같아서 샀어. 그런데 있어. 왜 그러냐면 둬야 될 때 안 둬서 그런 거예요. 한 곳에 모아두면은 이게 있어. 이게 여기 있으니까 더 살 필요 없겠네. 거기서 바로바로 쓰는데 필요할 때 쓰려고 하는데 없어. 그러니까 또 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있을 곳에 둬라. 그 물건을 항상 이동해서 그 자리에 둬라. 그 다음 맨 마지막으로 필요 없고 안 쓰는 것 제거해라. 그런 얘기 있죠. 1년 동안 단 한 번도 입지 않은 옷이 있습니까? 기부하시거나 버리십시오.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자, 좋아요. 8번째, 어려운 물건은 마지막에 다뤄라. 오랜 사진들, 이거 참 버리기 좀 그렇죠. 기념품처럼 정서적으로 가치가 있는 물건들. 저희가 얼마 전에 차를 샀어요. 호주에 살지만 애국하는 마음으로 기아 차를 샀는데, 그 차를 살 때 이제 융자, 파이낸스를 얻는데 그 융자를 얻는 그 융자 상담관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 이 차를 얼마큼 오래 살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뭐 그런 특별한 생각 없이 새 차를 샀으니까 탈 만큼 타야지 생각을 했는데, 이 양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끔씩 차를 가족의 중요한 추억으로 생각하고 10년, 20년도 넘게 타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에 맞춰서 이제 차도 선택을 하고 융자의 어떤 그 스케줄도 짜야 되고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그럴 수도 있겠구나. 왜냐면 저희가 이전에 타던 차가 한 10년을 탔는데, 사실 그 차가 우리 가정 가운데 또 저 개인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었거든요. 그래서 그 차를 떠나보낼 때 너 참 고생 정말 많이 했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좀 떠나보냈어요. 그렇게 어떤 것들은 좀 오랫동안 기념으로 갖고 싶어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은 나중에 천천히 정리를 하라는 거죠. 자, 여기에 또 하나 들어간 게 책이에요. 책은 이런 물건들 가운데 마지막으로 다뤄야 할 부분이라는 거예요. 처리하기 어려운 것. 저도 좀 책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항상 저놈의 책들 좀 어떻게 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어려워요. 이게 버리기가 참 어려워. 쉽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저도 한번 노력해 보고요. 9번째, 지속적으로 그런 과정을 가지라는 거예요. 미니멀리즘은 일회성으로 이벤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실천해 가는 거죠. 이를 유지하려면 첫째, 구매하는 걸 신중하게 하라. 이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사지 마세요. 여러분, 제발 싸다고 사지 마세요. 필요한 건 필요한 만큼만 사세요. 신중하게. 그리고 집에 드리는 물건에 대해서도 규칙을 명확하게. 가끔씩 보면 저도 그런 적이 있는데 누가 뭘 준대요. 근데 내가 있어. 근데 누가 준다 그러면 그냥 버리긴 아까우니까 어떻게 생각하냐, 일단 내가 받았다가 누구를 주던지 아니면 어떻게 되겠지라고 하는데 아직도 그거 참고 있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집에 함부로 아무거나 드리지 마라. 이런 새로운 습관들을 좀 잘 만들어 가라는 거죠. 자, 10번째, 집을 정리하고 할 때는 가족과 함께 하라는 겁니다. 가족과 함께. 이 베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족 안에서의 미니멀리즘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별도로 얘기를 하겠지만, 가족을 대할 때는 인내심을 가지고 소비에 제한을 두며 이 생활 방식이 어떠한지 모두에게 설명을 하고 이 일에 함께 동참하도록 유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집이 더 깨끗해진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작은 삶을 권한다라는 내용을 갖다 여러분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자, 오늘 조슈아 베커가 하는 얘기는 뭐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그다지 필요 없는 것들을 나누던지 버리던지 하라는 거죠. 그래서 더욱더 집중해서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 것이 나에게 더 필요한가, 유용한가 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녁에 반드시 집에 가서 하나만 합시다. 책상도 좋고요, 서랍도 좋고요. 한번 정리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임 대표의 책이 나오신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화이팅!